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만나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건데 추경처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했던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어제 만료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 고노다로 외상 명의로 단화를 내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존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발생한 방화로 최소 3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0여 명은 중태에 빠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석유 밀수 혐의로 외국의 유조선 한 척을 억류하자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충남 이남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제주는 최고 7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합의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초당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회동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한 4가지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그 밖에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촉구, 범국가적 비상협력 기구 운영, 정부와 여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여야 당대표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경제 대책으로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대미 특사 파견이 시급하다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5당 대표회동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1분 30초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까지 이끌었지만 추경 처리는 공동 발표문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권용범 기자입니다. 회동이 끝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유감 정도가 아니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추경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동에서 추경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노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교섭, 구체적인 교섭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야권이 요구해온 외교라인 교체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말을 아끼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어제까지였죠.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일본은 일단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하는 방향을 조율 중인데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도발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은 이미 청와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답변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韓国政府は協定上定められた期限である本日の深夜24時まで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날짜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결국 답변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답변 시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며 일본 정부가 오늘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추가 도발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일본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측 담당자가 수입 규제 등 일본의 불법 조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한 입장 서명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대체할 국산품 정보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노노 재팬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자리에는 노노재팬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회사의 제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옷이나 맥주 등 60여 개 제품의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어 온 일본 제품을 정확히 걸러내기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 목록을 공유하고 나선 겁니다. 워낙 사이트를 찾는 사람이 몰려 어제 한때 접속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주장을 넘어 대체 가능한 국산품 정보까지 공유하면서 반짝 불매가 아닌 근본적인 소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주 만에 참여율이 6%포인트 넘게 늘었을 정도로 증가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불매 움직임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의 일본산 소재나 부품 전 품목에 대해 90일 이상 안전재고를 확보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재고 확보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추가 재고 확보에 필요한 비용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사실상 비상계획이 발동된 걸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9개월 된 아기를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남편과 다툼 끝에 홧김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비극은 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큰 소리가 나자 이웃 주민이 나와봤지만 이미 5층 복도 창밖으로 아기를 던진 후였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잡고 있으면 난리 없더라고. 애가 어디가 있냐고 애가 떨어져 버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엄마는 새벽 3시 4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칭얼대는 아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엄마는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1시간 20분 동안 복도를 서성였지만 최근 부부싸움으로 남편이 바꾼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현금도 누르고 현금도 두드렸는데 화가 나서 애를 던져버렸다. 사례 분별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 낮고 그러진 않아요. 집안에서는 청각장애가 있던 남편이 보청기를 빼놓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아기 엄마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30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피해 차량인 앞차 운전자가 입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인데 이 피해 차량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타고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흰색 K5 차량이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김 의원을 당선 때부터 보좌해온 비서 정모 씨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김 의원의 차량은 이곳에 멈춰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엔 이렇게 부서진 차량 파편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가해 운전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반면 피해 운전자인 비서 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수가 음주 여부를 측정해달라 그랬나 봐요. 그 병원에 가서 지금 우리 조사관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김 의원의 동두천 자택에서 김 의원을 태우고는 여의도 국회까지 운전하려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도 어제 12시 전에 들어갔대요, 집에. 의원님 뭐 차에서 타가지고 조금 있다가 신호 대기하다 바로 사고 난 거라서 의원님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찰은 비서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상식 밖의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선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사안이어서 검찰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 의원 부친은 보훈심사에서 6차례 연속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로 전화 신청을 한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선정 재심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손 의원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피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밤부터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더운 바다를 지나와 수증기를 잔뜩 몰고 온 다나스가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하면서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리안 위성이 찍은 제5호 태풍 다나스입니다. 거대한 흰 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점차 올라옵니다. 다나스는 지난 16일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속 37km로 북상 중인 다나스는 오늘 밤 9시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전남 여수로 상륙하는 다나스는 한반도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한 뒤 일요일인 21일 오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대한 해협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다나스는 그젯밤 대만 인근의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강도가 세졌습니다. 소형 태풍이라 바람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열대 지방을 지나며 수증기를 잔뜩 몰고 온 탓에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19일 밤부터 20일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나스가 더 강해져 속도가 느려지면 현재 예상 경로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막을 내리는데요.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 추경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의 빈손 국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올해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3번. 우여곡절 끝에 열린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추경 처리가 기대됐지만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정경두 지키기에 나선 여당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큰 결단을 또 양보를 해가면서 열었는데 지금 여당이 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 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유도한다며 야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추경과 핵심 민생 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대정적 결단을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추경 처리를 위해 7월 국회를 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들의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추경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7월 국회 소집 여부와 추경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어제 일본 교토에서 발생한 대형 방화 사건으로 현재까지 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01년 도쿄 신주쿠 화재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건물이 거대한 연기를 뿜어내고 불에 탄 외벽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3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7명이 중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여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ご説明したところ、ここに20名という形で合計33名の方の、残念ながら死亡が確認されたと。 방화범은 41살의 남성으로 건물에 난입해 죽어라라고 외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해 자세한 방화 동기를 조사 중인데 해당 회사 근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1년 도쿄 신주쿠 상가 화재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このような、なんていうの、近くでこんな大きなことが起こるっていうことは思ってなかったですね。だから大変驚いてます。 아베 총리는 SNS를 통해 너무 처참해 할 말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수사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지만 가뜩이나 금감원의 권한이 막강한데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져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영화 속 주인공의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의심은 가는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번번이 벽에 부딪힙니다. 네가 형사야? 금감원 직원이면 앉아서 모니터나 쳐볼 것이지.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공식 출범하면서 검찰의 지명을 받은 15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 겁니다. 회계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습니다. 출범하게 된 것을 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 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으로 한정되고 특사경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재 권한이라든가 다양한 조사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경찰관의 신분까지 주어진다고 할 때 이 기구가 가진 힘이 상당히 막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업무 범위나 파급력이 큰 만큼 권한의 오남용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차에 인화성 물질을 싣고 스스로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있는데 해당 남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불이 나기 전 일본 대사관에 차를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어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반환을 거부하는 배익기 씨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한 단계라며 자진 반환 거부 시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를 밀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영차!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 힘껏 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해변가로 고래 수십 마리가 밀려왔는데요. 이 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래를 밀고 있는 겁니다. 고래떼는 가끔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많이 죽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 고래들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수갑을 차더니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감옥은 아니고요. 그런데 좀 독특한 감옥은 맞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콘크리트 벽면엔 낙서가 돼 있고 주황색 죄수복이 놓여있는 이곳. 멕시코의 한 방탈출 게임방입니다. 여기 방탈출 게임방은 좀 독특한데요. 두 차례나 탈옥한 마야광 엘차포 구즈만을 떠올리며 만든 게임방입니다. 구즈만이 지내던 감옥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데요. 사람들은 수갑을 차고 쇠창살이 있는 이곳 감옥으로 들어가 14가지의 단서를 풀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게임이라는데요. 그래도 탈출하지 못한다고 영원히 수감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도전해볼 만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먼지가 끼면서 뿌옇지만 아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제주와 남해안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 건데요. 태풍이 차츰 북상하면서 이 장마전선을 뭉개고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 무려 7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150에서 300mm, 많은 곳은 남해안 곳곳에서 500mm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에서도 200mm 이상입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내일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다나스는 소형급 태풍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약 360km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엔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엔 전남 해안을 걸쳐 내륙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태풍특보가 차례로 내려지겠고 강풍특보는 물론 풍랑특보도 늘어나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오후 제주부터 거세지겠습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20에서 30m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오겠고 차츰 태풍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중북부 지역 오늘도 덥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4도가 되겠고 반면 남부지방은 전주 28도, 부산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